우리가 확률을 배울 건데, 우선은, 거기에 보면 뭐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런 용어들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는 사건을 뭐라고 배웠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사건이라 했잖아. 그치? 뭐 주사위를 던져서 유괴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건이었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시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 사건을 설명을 할 때 말했던 그 실험이나 관찰 자체를 시행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유빈이를 때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행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표본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본공간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보통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은 뭐가 있어? 1이나 2, 그리고 3, 4, 5, 6까지 이렇게 6개가 나오죠. 자, 이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보통 S라고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S라고 많이 쓰고 집합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따지면 이제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뭐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표본 공간인 거고, 그러면 사건이라고 하면 이 안에 뭐 이렇게 A라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4, 5,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있어. 네. 그러면 이 부분집합 자체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분집합 자체를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사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원소 하나짜리 집합들, 부분집합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것들을 근원사건, 뭐 전사건은 전부 다, 공사건은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집합이 뭐였어? 공집합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했잖아. 그러면 전사건이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유괴 약수의 눈이 나온다. 이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전사건이고, 공사건은 공집합,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알았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뭐 딱 별거는 아니야. 예? 뭐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A랑 B라는 두 사건이 있으면 여기 전부 다 합친 걸 뭐라 그래? 합집합이라고 하잖아. 알겠어?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거를 그냥 합사건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A 또는 다시 어떻게?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사건이 이렇게 어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경우의 수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곱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겹치는 부분,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집합을 써서 나타냈었죠. 이거를 이제 사건에서는 뭐라 그래? 곱사건이라 하는데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겹치는 부분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반사건과 여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말해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잖아요.
이때 A와 B는 서로 어쩐다? 서로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고. 알겠어?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본공간 S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 이 바깥쪽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집합에서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불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건에서도 어떻게 한다? A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의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A의 여사건이라는 말은 A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어떤 사건을 구해라, 표본 공간을 구해라, 이런 것들은 다 집합들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집합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확률은 뭘 말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뭐를 말해?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가능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내일 도현이가 숙제를 해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맞아? 아, 왜 맞아? 그게 왜 맞아? 유빈이가 숙제를 해올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나? 응? 그러니까 가능성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쵸? 수치로 표현한 것 보고 가능성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것은 이 가능성을 뭘로 표현한 거야? 비율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비율은 비율인데,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 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응?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비율로 나타낸다 했어. B가 아니라 비율로 나타낸다 했어. B는 몇 대 몇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비율은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것 보고 비율이라 하잖아. 전체를 1로 보고 해. 전체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2분의 1인 거잖아요. 왜? 동전은 앞면과 뒷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면은 그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2분의 1인데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동전을 던져보면 앞면이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앞면이 나와? 한 번은 앞면이고 한 번은 뒷면이고 그래? 아니잖아요. 10번 던지면 10번 다 앞면 나올 수도 있어. 10번 다 뒷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이제 10번 던져서 그러면 7번이 앞면이 나왔다 하면은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측한다는 말은 실제로 해본 거야, 안 해본 거야? 동전 던져봐가지고 실제로 뭐 10번 중에 5번이 앞면 나오는 거 확인했어?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로 확인하진 않고 뭘로 계산한 거야? 경우의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A의 수학적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어떤 사건 A가 있다. 예. 그럼 이 사건 A의 확률을 P의 A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여기다 사건의 이름을 쓰는 거죠. 여기 사건을 쓰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N
S분의 요거에 대한 A의 원소의 개수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N, A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오는 것은 6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그 6가지 중에서 6개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 있죠. 그래서 뭐 6분의 4에서 3분의 2라고 나타내는 게 이 수학적 확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면과 뒷면이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1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뭐 7번이 나올 수도 있고 10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실제로 해보니까 2분의 1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만약에 내가 10번을 던졌는데 7번이 앞면이 나왔으면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라고 해야 돼? 실제로 해봤어, 이제. 10번 던져서 7번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 응? 그럼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 거야? 10분의 7인 거잖아. 10번 중에 7번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해봤잖아. 실제로 해본 거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통계적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실제 시행 횟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온 횟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온 횟수를 우리가 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10번을 던졌을 때 이렇게 7번이 앞면이 나왔으면 그때 통계적 확률은 10분의 7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100번을 던졌을 때는 아무래도 어쩌겠어. 10번을 던졌을 때는 그렇게 표본이 크지 않으니까 시행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7번도 나올 수도 있고 1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죠. 거의 안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실제로 동전을 계속 던지는 거를 하다 보면 앞면이 계속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뒷면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뒷면 계속 나오다가 또 다시 앞면으로 바뀌면 앞면 또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계속 앞면이 나오고 계속 뒷면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 100번 정도 던져보면 한 55번 정도는 앞면이 나오더라. 또 1000번을 던져봤을 때 한 550번, 530번 정도는 앞면이 나왔다더라. 이렇게 봤을 때 10번 중에 7번 앞면이 나온 거랑 100번 중에 55번 앞면이 나온 거랑 1000번 중에 530번 앞면이 나온 건 어째? 점점 더 절반에 가까워지죠. 10분의 7보다는 100분의 55가 절반 2분의 1에 더 가깝고 알겠어? 100분의 55보다는 1000분의 530이 더 2분의 1에 가깝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시행 횟수가 점점 커질수록 뭐라고? 시행 횟수가 점점 커질수록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통계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적 확률까지 했고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뭔 말이야? 기하라는 말이 뭔 말이야? 장기하요? 응? 장기하냐고? 아니요. 요즘에 앨범 안 내던데. 기하적 확률이라는 말, 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형이란 얘기잖아, 그치? 네. 도형이야, 도형.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확률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x가 있는데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뭐 0, -1부터 1까지 숫자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알아? 그냥 실수인데? 그럼 그 개수 경우의 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직선에서의 선분의 길이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뭐냐면 -1이 있고 1이 있으면 이 전체 집합은 길이가 얼마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인 거잖아요. 0부터 2분의 1까지는 길이가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x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해서 분모분자 2 곱하니까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네모 판이 있어. 뭐 경품 추첨을 한대요. 우리가 뭐 저기 유원지나 이렇게 어디 놀러 가보면 이런 판이 있어가지고 어디 맞추면 뭐 선물 주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 해봐봐. 근데 여기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자리에 맞추면 선물을 줄 거야. 그럼 그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 전체를 몇 등분한 거예요? 9등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9분의 이 넓이, 영역의 넓이는 이만큼일 거 아니야. 두 칸이니까. 그래서 9분의 2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의 넓이에 대한 그 특정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의 비율을 구하면 그게 뭐다? 이 기하적 확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형에서의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은 비율이잖아요. 그쵸? 비율의 제일 큰 특징은 뭐가 있어? 전체를 얼마로 놓는 거야? 전체를,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를 뭐로 놓는 거야? 1로 보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 A의 확률 PA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작거나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는 이 특정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분 집합인데 전체 원래 집합보다 더 원소가 더 클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없잖아요. 얘가 자체가 전체 집합이 된다 하더라도 딱 1까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통계적 확률을 봐도 이 사건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시행의 수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없잖아요.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시행의 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때 1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도 이 부분의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나 넓이가 원래 전체 길이나 넓이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0보다 작을 수도 없죠. 경우의 수나 아니면 시행 횟수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0인 거잖아. 그럼 그때는 0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넓이도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길이나. 그래서 모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에 예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일단은 한번